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 교수는 검찰 조사보다 조서 열람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인 것으로 알려져서 그 배경이 무엇인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희진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정경심 교수가 두 번째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제 15시간 정도 검찰에 머물렀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조사를 받은 건 3시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배경을 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진술하기 위해서 경찰이나 검찰에 신문을 받을 경우에 수사관이 묻는 사실관계, 범죄 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하게 되고요. 예. 진술이 완료된 다음에 진술한 피의자가 그 사실대로 진술한 대로 적혀 있는지 여부를 열람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일반적으로는 신문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조서를 열람하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죠. 예. 근데 이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첫 번째 소환 때 조서 열람을 마치지 못하고 2차 소환 때 무려 7시간에 걸쳐서 이전에 진술들을 열람했고요. 또 실제 조사 시간은 3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는데 다시 조서 열람 시간을 5시간이나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이와 관련돼서 물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 예. 이러한 이제 변호인단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 조서 열람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는 없고요. 예.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오촌 조카인 조 씨가 이미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소가 되고 법원의 재판이 진행이 되게 되면 그 변호인단에서는 그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열람을 해서 그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그 기록을 보고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이 첫 번째 조사하고 나서 그 건강 상태에 대해서 좀 어떤 상태이다라는 걸 좀 다소 좀 구체적으로 좀 공개 입장문을 또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도 이게 좀 특혜라고 보시는 건가요? 특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이제 전략상 수사를 천천히 진행시키거나 또는 신속히 진행시키거나 이런 정도의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 건강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제시하고 있긴 한데 물론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 수사 지연의 목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나아가서서 영장을 만약에 청구한다고 했었을 경우에 그 영장을 기각시키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뭐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또 조서 열람을 이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했지만 어쨌든 이제 1차와 2차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좀 어떤 의혹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받았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그 정경심 교수가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은 크게 사모펀드, 그리고 웅동학원, 그리고 자녀 이제 입시 의혹 사건이 있는데요. 예. 이미 공소시효 문제를 통해서 그 자녀 입시 의혹 사건은 기소가 된 상태고 또 오촌 조카는 사모펀드 관련돼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는 지금 이 두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발빠르게 조사를 하여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1차, 2차 소환에 그렇게 실질적인 조사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대질신문조차도 지금 거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급박해 보입니다. 예. 수사가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이게 검찰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 그 서초동에 있는 서초동 촛불 집회도 있었고요. 예. 실제로 어제 있는 있었죠. 예. 네,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추가적인 소환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검찰 쪽에서는 가능한 빨리 소환을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뭐 자녀 입시 의혹 사건이라든지 사모펀드 사건에 대한 증거를 빨리 입수하려고 노력을 할 테고 그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촌 조카 관련된 기록을 확인한 다음에 진행을 하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이번에 이렇게 수사가 좀 지연이 되는 것,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수사를 하지 못한 것, 이 부분이 뭐 구속영장 청구를 했을 때 영장 기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이게 어떤 영향을 준다는 겁니까?
지금 검찰 쪽에서 구속영장을 지금 청구하기 전에 뭐 금융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자료들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는데 요즘에 기각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이와 관련돼서 그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범죄 혐의가 상당한 것 외에도 도주 우려, 증거인멸 등의 그 다른 요건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요. 예. 이 경우에는 지금 수사 자체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범죄 혐의의 상당성을 입증하는데 검찰 쪽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 상태에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예. 오히려 더 수사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이유 때문에 검찰에서도 신중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검찰 수사를 저희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다음 얘기가 이제 화성 연쇄살인 사건 관련 소식인데 이춘재가 이제 최근에 14건에 대해서 자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범인이 잡혔던 8차 사건도 사실은 내가 한 거다라는 충격적인 진술을 했었는데 이제 사건 내관에 좀 어떤 공통점들이 있고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특징적인 그 상황을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재갈을 물리고 손발을 묶고 그다음에 이제 강간을 하고 그다음에 목졸 라서 살해하는 그런 동일한 유형의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춘재가 자백하는 범죄 유형들이 전부 그런 형태의 범죄로 시그니처 범죄 형태로 분류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지금 10건의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외에도 나머지 4건이 남아있는데 그중에 2건이 지금 청주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과 좀 많은 연관성을 보고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네, 91년도, 92년도에 이제 수원 지역의 여공 그리고 부녀자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경찰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범인을 잡지 못하고 미제로 남았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손발을 묶고 재갈을 물리고 이제 강간을 해서 살해하는 유사한 형태의 범죄가 범죄 유형이기도 했고요. 이춘재 입장에서는 이 범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사실관계를 얘기하면서 원래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범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8차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 이제 법적인 처벌도 받았고 20년 동안 이제 가해자가 옥살이를 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뭐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 사건 8차 그 화성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시 경찰 수사에서 DNA를 가지고 이제 윤모 씨를 이제 진범으로 지목하고 이제 처벌을 했던 사건인데요. 예. 지금 와서 이제 이춘재가 8차 범죄 역시 자기가 저지른 범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그 윤모 씨 같은 경우에는 2010년, 2003년 언론사와 인터뷰 과정에서 예. 자신은 진범이 아니다라고 진술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진범인지 지금 수사 기법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예. DNA 정확한 분석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등 여러 가지 과학 수사를 통해서 억울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만약에 정말 실제 범인이 이춘재라고 밝혀지게 된다면 이렇게 되면 당시에 경찰 부실 수사에 대한 문제도 또 다시 거론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강압수사라든지 부실 수사의 문제도 물론 중요한데 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사람의 인권이 말살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만약에 진실로 밝혀진다면 이춘재가 살인을 했다고 예. 밝혀진다고 하면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경찰이 당시에 그 범인으로 지목됐었던 윤모 씨 최근에 다시 좀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접촉을 해서 좀 알아내려고 하는 것들 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글쎄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에 본인의 범행을 선고가 난 이후에도 부인을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어떤 말이 맞는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지켜봐야겠네요. 일단 지금 이춘재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심리는 어떤 심리 변화로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연쇄살인 범의 경우에는 죄책감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죄책감이 없다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 스스로 자백하고 이런 것들이 영웅심의 발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처벌이 불가능할 거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영웅심 또는 주인공 심리로 이렇게 지금 자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주변인들이 뭐 기억을 하는 걸로는 이춘재에 대한 평판이 뭐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대부분 이런 이제 성도착증 예. 범죄인들의 경우에는 이중적인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제가 판단컨대 뭐 사이코패스의 범죄 유형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예. 이중 인격을 가진 성도착증 환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보면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제 프로파일러 손을 만져도 되겠냐라고 묻기도 하고 상세하게 좀 진술을 하면서 좀 상세 내용을 교정하기도 하고요. 좀 이렇게 수사를 즐기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추가 처벌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보이고요. 그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그 수사기관이 자기를 잡지 못했다는 그런 우월감, 영웅 심리가 작용을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진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